이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을 세어보니 거의 2년 반 동안 정확하게 213권 정도의 자기계발서를 읽은 것 같은데요.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거나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2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인생이 반 정도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100권 정도 읽을 때까지는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00권을 기점으로 했더니 그 이후에는 추가 수입이 생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돈도 벌 수 있는 책 읽기 방법 딱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처음 책을 읽을 때 책을 돈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장 아쉬웠냐면 돈 주고 샀다는 것 때문에 나랑 맞지 않는 책도 억지로 읽으려고 했었어요. 억지로 읽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오래 걸리고 책에 대해 재밌다라는 생각을 느끼기 어려웠었어요. 자연스럽게 책 읽는 것에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나면 다음 책을 읽기 전까지 시간 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것 때문에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책 사놓고 안 읽을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 때문에 책 읽는 것을 시작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도서관과 밀리의 서재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진짜 내 인생 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구매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니까 나랑 맞지 않는 책이 있어도 억지로 읽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한테 맞는 책들 위주로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책들 위주로 읽다 보니까 책 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리고 밀리의 서재는 도서관에 가지 못하거나 도서관에 없는 책을 읽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서 부담 없이 나한테 어려운 책은 패스하고 나한테 맞는 책을 더 읽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어플이 저한테는 굉장히 책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나 쉬는 시간, 자기 직전에 간단하게 한 페이지라도 어플을 통해 읽다 보니 글 읽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영상을 보는 것만큼 글을 읽는 게 편해진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도서관이나 밀리의 서재를 통해 1차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선별하고 2차적으로 2번, 3번 읽고 싶은 책들만 구매해서 읽는 방법이죠. 이게 비용도 절약하고 책에 대한 습관도 더 빠르게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했던 점은 책을 읽고 그냥 흘려보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고 적어놓거나 정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읽기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좋은 구절이 있어도 활용할 수가 없는 날이 반복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버노트라는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에버노트 어플에서 책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책을 읽으며 좋은 구절이나 내가 사용할 만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바로 메모해서 저장해 두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점은 시간이 지나서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도 이렇게 검색을 하고 메모해 놓았던 것을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콘텐츠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메모가 쌓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문장들을 모아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인스타를 활용했어요. 가장 간단하고 쉽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할 수 있지만 특정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장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 콘텐츠 조회수가 40에서 50만 회 정도 나오면서 계정에 수익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나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에 책과 관련된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하는 방식은 나중에서라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추후에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책을 리뷰하는 콘텐츠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메모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되었던 점은 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책을 읽었었던 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책이 최고의 성장 방법 중 하나인 이유는 저자가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얻은 노하우를 단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라는 말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노력을 우리가 레버리지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책을 통해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실패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방식의 책 읽기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얻었던 것 같아요. 작년 1월쯤에 인스타를 키우면서 예상한 것보다 팔로워 수가 늘지 않아서 고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SNS를 가장 빠르게 키우는 방법은 남들보다 10배의 양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된다고. 저는 이 말을 믿고 10배까지는 아니어도 1일 1피드를 내가 목표로 하는 팔로워까지 진행해보자라고 생각했죠. 결국 3개월 만에 1만이라는 팔로워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셋 중에서는 맨 마지막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